안녕하세요. 여의도 산재전문노무사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저질환으로 뇌동맥류나 모야모야병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그런 경우에도 산재로 승인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들을 가록 뇌출혈 환자분이나 그 유가족분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어서 오늘은 그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뇌동맥류와 모야모야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뇌동맥류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뇌혈관 부위가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려져 올라와 있어서 조그만 혈압이나 조그만 충격에 의해서도 쉽게 터져버릴 수 있는, 쉽게 터져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기형적인 혈관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을 말합니다. 그 다음 모야모야병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뇌혈관 같은 경우에는 모세혈관의 적당한 굵기로 혈관들이 고르게 분포되어져 있는 반면에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은 혈관에 마치 연기가 올라오듯이 가느다란 모세혈관들로 혈관이 구성되어져 있다 보니까 쉽게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고 있는 뇌출혈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뇌실질 뇌출혈, 두 번째가 지주막하출혈,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뇌실질 뇌출혈의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뇌실질 공간 안에 출혈이 발생한 일반적인 경우의 뇌출혈을 이야기합니다. 지주막하출혈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머리의 구조를 간단하게 보시면 밖에서부터 두개골이 있고 그 다음에 지주막이 있습니다. 지주막이 있고 그 다음에 지주막과 대뇌피질 사이에는 지주막하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외부로부터 머리에 충격이 와도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뇌에 직접적으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일정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사실상 완충장치를 하는 거죠. 그 완충장치를 하는 그 공간이 있는데 뇌출혈이 발생해서 그 공간 속으로 피가 모이기 시작한 상태, 그 상태를 보고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모야모야병이나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던 환자분이 뇌출혈이 발생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일반 임상의학과 의사분들은 뇌동맥류나 모야모야병은 길 가다가도 갑자기 출혈이 발생해서 쓰러질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출혈이 어느 시점에 어느 순간에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의학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심사하는 중에도 가끔 임상의학과 의사 심사위원분들 중에는 기존의 모야모야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의학적인 판단으로만 해볼 때 길 가다가도 쓰러질 수 있다, 횡단보도에서 있다가도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다, 내지는 머릿속에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인데 이 경우에 어떻게 업무가 원인이 되어서 쓰러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위원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기 힘든 기저질환의 요인을 갖고 있는 유형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건법 시행령 34조 사항에 보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그 관련성에 대한 평가는 평균인을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해당 그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적인 조건을 보고 판단하라,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특수한 신체적인 조건을 고려해서 업무 과중 부하의 정도를 두고 판단을 하자, 이렇게 이미 명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판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는 그 인과관계의 유형도 상당 인과관계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과학적인 합법칙적인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규범적 관점에서의 인과관계가 충족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산재보건법 시행령 34조 제4항에 따른 개별 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을 보고 판단한다는 점과 그 다음에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서는 의학적이고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아니고 상당 인과관계서를 취하고 있다는 그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 기존에 비록 모야모야병이나 뇌동맥류라고 하는 일반 의사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머릿속에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상당한 위험성을 가진 위험인자를 갖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더라도 위험인자를 터뜨릴 만한 업무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면 그러면 산재로 승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현재 법상으로도 그렇게 정의하고 있고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기준에 있어서도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런 기조가 반영되어서 비록 모야모야병이나 뇌동맥류라고 하는 치명적인 개인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였다 하더라도 업무적인 가중 요인들을 정확하게 입증해내면 과로성을 입증해냈던 그런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 판례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도 법률신문 판례, 2011년도 경북매일신문 판례, 2011년도 헤럴드 경제 판례, 그 다음에 2017년도 경향신문 판례. 제가 그동안 했던 사건들 중에도 기존에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던 분 같은 경우에도 산재로 승인받았던 사례가 상당수 있습니다. 입증하는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최대한 끌어모아서 이러한 법적 논리를 바탕으로 개인의 건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자신이 꾸준하게 관리했던 어떤 건강 상태, 비록 기존 질환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존 질환을 촉발시킨 것이 과연 업무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내었을 때 그러한 사건들이 승인으로 결정이 났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알고 보니까 모야모야병이 있었고 뇌동맥류가 있었다라고 해서 산재를 포기할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을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